자, 오늘장, 내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 나왔네요. 1955.33. 막판에 약간 힘이 달리는 듯 했었지만 역시 플러스권은 유지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10일 연속 이어지는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을 이번 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4천억대, 금요일날 5천억대. 이틀 만에 한 1조 정도 지난주 후반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어제 5천억, 오늘 4천억대. 현물 기준으로만 그렇습니다. 오늘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동반에 매수한 결과로 코스피가 1950선 중반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60선도 터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는 지난주 한 주간 3% 상승에 이어 추가 상승을 해 2주 만에 100포인트 당겼는데요. 코스닥은 오늘도 부진했고 원달러 환율은 일주일간에 15원이나 급락한 꼴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종가까지 챙겨보고 돌아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외국인의 선현물 매수로 코스피는 추가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도 만만치 않았죠. 9월 6일 금요일장 종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6포인트 상승한 1955.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초가는 1954포인트로 뉴욕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플러스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빠르게 반등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196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강했는데요. 개인 쪽에서 2천억 넘는 물량 팔면서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어제보다 더 팔았습니다. 이거래 연속 매도하면서 1,950억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쪽에서 11거래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외국인이 4,6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였고 IT와 자동차, 화학 업종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닷새 만에 좀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28포인트 하락한 523.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초가는 529포인트로 장 초반에 53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을 줄이며 5일선을 중심으로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마저 팔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3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 매도로 방향 바꾸면서 65억 원 팔았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37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0.29% 강보합에 마감을 지었고요. 현대차, 노사 임무협상의 합의를 보이면서 주가는 2%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25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200일선 돌파하면서 2, 3주 만에 33만 원 주가를 회복하면서 0.9%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0.7% 강세, 기아차 역 3%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고하권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현재 이번 주도 4%나 오른 상태이고요. LG화학도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오랜만에 30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며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후장도 낙폭 더 키우면서 2%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어제 5% 올랐던 서울반도체가 2.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CJ오션핑도 1.29% 하락으로 마감 지었고 CJENM 또한 0.7%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네, 포스코 ICT가 2.9% 오르면서 만원대 주가 저항을 받고 있죠. 오늘 종가는 9,560원이었습니다. 파트론이 0.89% 강세로 마감했고 SLP 또한 0.1%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 달러 강세에도 제한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환율 변동은 10원 이상이었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모든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고 물량이 나온 데다 무엇보다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강해지면서 환율은 하락 이후 횡보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는 5원 40전 하락한 1,093원대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인데요. 철강 가격과 실적에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0.9%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현대제철도 4% 급등, 영흥철강이 2% 올랐고 NI스틸이 3.68%, 세아베스틸이 2%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주 또한 크게 올랐습니다. 보이는 종목들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SGNG가 상한가에 접어들면서 마감했고 상신 브레이크가 5% 급등, GMB 코리아가 1.58%, 평화홀딩스가 3%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쉬어가는 가운데 테마주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사능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 검사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해독제를 만들고 있는 대봉 LS와 명문제약과 대정화금이 크게 올랐고요. 영인 프론티어가 15% 상한가에 접어들면서 마감했고 NRD가 2%, 오르비텍이 3.7% 올랐습니다. 이런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반사적으로 수산물 관련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EJ바이오가 7.9% 강하게 올랐고 4,53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팜스토리가 5% 급등, 한인사료가 상한가, 팜스코가 4% 급등하면서 전 종목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상패 우려를 해소한 롯데관광개발이 6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거래 첫날 바로 상한가에 올랐는데요. 지난 3월 15일 거래 정지 이후 주가가 1,400원 오르면서 1,9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SK네트워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5.69% 하락한 오늘 종가는 6,470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핫한 업종 중소형 건설주였는데요. 울트라건설의 실적 회복 기대감에 이틀째 급등하면서 주당 340원 상승한 6,130원의 주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장 괜찮은 마감 보였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또 얘기 나눠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는지, 또 수급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분석 듣고요. 무엇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다음 주 전망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김용준 멘토님 특별히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오늘까지 10일 거래일째 매수, 그냥 미미하게 매수세만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매수 강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이제 주도주로 치고 나갈 것이다 라고 조선주도 주중반 거론이 많이 됐지만, 역시 탑은 자동차라는 것도 오늘 특징이네요. 예, 예. 일단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의 반등을 좀 이끌었습니다.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오늘까지 보니까 거래일수로 11일 연속, 매수 강도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정말 이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전일 같은 경우에도 한 5천억 정도 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현재 집계되는 기준으로 보면 4,6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 연속 보니까 이제 3조 원이 넘는 매수 규모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화는 강세이고 엔화는 약세인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오늘은 이제 노사분규에 대한 부분의 어떤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 해석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돌발 악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자동차가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 움직임은, 다소 이제 이쪽은 좀, 이탈되는 분위기를 좀, 형성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장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던 것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소외주들도 굉장히, 순환성을 가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철강주 중에서 현대제철이 가장 상승폭이 좀 돋보였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오늘 자동차 상승과 맞물려서, 자동차 관련 쪽의 어떤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화학, 철강, 조선,
그리고 이제 그 건설까지도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계속적으로 강하게 사고 있는 반면에 지금 수급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엉켜 있는 것 같은데요. 거래소도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 특히나 중소형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상당히 크다, 기관들의 매도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이제 과연 향후 이제 지속적으로 이쪽에 이제 매도가 나올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 좀 찾아낸다면 두산엔진 같은 게 그동안 수주 모멘텀이 좀 약화됐었던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타 중소형주 쪽에서는 지금 특징적인 부분들은 자동차 부품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크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투자 심리를 확산시키긴 좀 어렵다. 결국 지금 지수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장에서는 지수 상승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이런 패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좀 기대하시기보다는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 전략에서 이제 우선 체크 사항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체크 사항을 보면은 옵션 만기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전쟁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미 상원을 지금 통과한 상태에서 지금 하원 통과가 좀 하원 통과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데 아마도 통과되리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석 자금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추석 바로 직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거래일수로 추석의 3, 4일 정도 전에는 개인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하게 있기 때문에 펀드 환매라든지 개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지수가 전통적으로 조정받던 그런 패턴들을 좀 반복했다라는 것들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금 갖냐면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정말 매수의 내용이 뭐냐. 외국인들이 정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이유가, 지금 이제 한편에서는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의, 글로벌 유동성에서 선지 증시로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머징 시장으로 좀 들어가기도 어려운 자금들이 국내로 좀 돌아 들어온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그런 자금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분명히 지금 한론이들이 옵션 만기에, 선물 옵션 만기에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선물 옵션 만기는 동시만기죠. 그래갖고 선물지수, 현물지수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모든 것들이 지금 만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간들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돌발 악재가 생기면은 항상 외국인이 먼저 매도를 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내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날 장중에도 시초가는 큰 폭으로 빠졌다가 돌아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를 강하게 강화하고 있고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1, 2 정도를 관리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도 선물 옵션 만기를 겨냥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큰 충격 없이 지수가 결제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만 결국 선물 옵션 만기 이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수급을 우리한테 집어넣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상당히 변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변수라는 게 긍정적인 변수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수들이 많은 거죠. 옵션 만기 이후 시리아 전쟁 가능성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거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추석 자금 수요는 그렇게 만만한 자금 수요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횡보 내지는 어떤 상승을 한다고 해도 제한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별로 이제는 서서히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형주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지수 구간대는 추세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 좀 어렵다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쪽의 방향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포트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웬만큼 지금 팔아놓은 중소형주 쪽에서 매물 공백을 이용한 새로운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요. 그러한 어떤 흐름들은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전면적인 포트 조정이 필요한 한 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포트 조정과 대응 전략으로 다음 주에는 대형주 매도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 종목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만기 후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 외국인들의 변심이 예상된다라시면서 대형주 차익 실현 쪽의 전략을 다음 주 겨냥에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근 멘토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금을 보는 듯합니다. 이번 주에도 오늘, 어제 이틀 동안만 외국인들 현물 기준 거의 한 1조 정도를 순매수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10거래일 이상이 11거래일 정도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일단 상당히 이제 코스피 쪽 종목들의 흐름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니 이 종목들의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코스닥은 당연히 오늘 더 좀 추가적인 하락을 했고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환율 부분이 지금 1,093원으로 1,100원이 좀 이탈이 된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가 지금 100엔으로 다시 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지금 수급적인 상황으로 자동차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외인들이 한 4천억대 매수가 유입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좀 업종별로의 그 흐름을 좀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딱 눈에 띄는 쪽은 바로 이제 자동차 쪽이었는데요. 전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으로 외인들 매수가 가장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운수 장비 쪽,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화학 쪽에 대한 부분, 민감주 쪽으로 계속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골고루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매도가 상당히 많았고, SK 하이닉스 부분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고요. 운수장비 쪽으로는 크진 않지만 매수를 해줬고 철강금속 오늘 현대제철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수급의 특징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에서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약간 좀 변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업종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을 좀 넘어서는 1150포인트 넘어선 이러한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상방으로 2000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인위적인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면 1970포인트 정도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조정이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주에 벌써 이제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독일 총선이라든가 또 월말 정도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의 부분, 이러한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리아 공습 부분도 아직 남아있죠.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 투자자들의 그 대응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제 코스닥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된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이쪽으로 또 가고 싶은 욕구들이 상당하게 되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코스피 지금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수가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는, 즉 외인들의 매도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이 나타나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민감주들 같은 경우 그렇게 조정을 이용을 해서
그때 매매에 가담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형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다음 주 만기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그 종목들을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 어떤 종목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하락 이후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횡보 중이다, 저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응은 본인의 보유 종목들을 그대로 그냥 보유하면서 끌고 갈 것이고,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 전략을 가지고 유지를 하자. 그럼 가는 종목을 쫓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또 반대 엇박자를 타게 되면 상당한 또 잘못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관망을 하면서 만기일이 지날 때까지, 여러 악재 이벤트가 나타날 때까지 그대로 좀 관망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지 제출하기 직전에 고치면 꼭 틀리더라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급 특징주로서 두산엔진도 앞서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 그 밖에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세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현대위아,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가 상승이 좀 반납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좀 안착되는 그 과정을 거쳐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완성차 업체 워낙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완성차를 오늘 언급을 안 한 이유는 지금 추세를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그 추세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 추세대 매매가 가능할 것이고,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자들은 그 추세대의 하단 부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매매에 가담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일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완성차를 좀 빼고 현대위아를 말씀드립니다. 중국 쪽으로의 지금 CKD, 즉 그 부품 쪽 매출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민감주 중에서는 이 201선 장기 이평선이죠. 이 까만 선이에요.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현 구간에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종목들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종시마다 그런 종목들은 매수에 좀 가담을 해도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특징 종목으로 일단 첫 번째로 현대위아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이틀 전만 해도 상당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좋은 자리였는데, 그저께였죠. 장 마감하고 중국에서 공장이 화재 사고, 이러한 부분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 좀 조정 구간이 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디램 현물 가격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 공장 화재 이후에 SK하이닉스 그 중국 공장이 정상화되는데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좀 피해액의 규모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분간의 단기적인 조정 구간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를테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현 구간에서 주가가 더 조정이 나와서 25,000원, 6,000원대 이 구간대까지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신규 매수자들은 좀 가담을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은 27,000, 8,000원대 보유하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 구간에 온다면 오히려 좀 비중 확대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기업의 현재 상황 자체가 달라졌죠.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되고 앞으로 오량주의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시각을 가지고 오히려 좀 이러한 악재로 해서 주가가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선이 온다면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면 기관들은 워낙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외인들은 그래도 꾸준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개인들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섣부르게 지금부터 계속 덤빈다기보다는 가격을 이렇게 25,000원 전후한 가격선이 오게 된다면 그때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신다면 단기적인 반등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좋은 가격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인데요.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민감주 중에서 이 장기 이평선을 올라탄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리는데, 현대제철 이렇게 되면 뚫어져 버렸죠. 수급으로 오늘 확인을 해보면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죠. 연기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 부분 일전에도 상승이 돼가고 있었고 중국 쪽에서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돼 있다가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진 3고로가 가동이 됐죠. 그런 부분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선 쪽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도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철강 쪽도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포스코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종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러한 섹터들도 계속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 그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25,000~26,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긍정적인 관점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그러니까 다음 주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다음 주 필요한 전략을 미리 챙겨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과 특별 게스트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장,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먼저 여쭤봤는데 질문에 대한 답부터 시원하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월요일날 주식 사도 됩니까? 종목 선정 기준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질까요? 세 질문 드렸습니다. 먼저 조준성 이사님. 자, 1950선에서 주식 살까요? 하니까 외국인 순매수를 확인하고 사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동훈 전문가님은요. 9월 이벤트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자라시면서도 조정 시에는 조정받으면 저가의 매수는 가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준성 이사님께 종목 선정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 여쭤보니까 탄력 있는 대형주 가운데서 보고 있다 하셨고 정동훈 전문가님은 주도 대형주를 물론 보고 있지만 저평가된 IT 자동차 부품도 같이 관심 갖고 있다라시면서 역시 저가 매수 쪽으로만 접근하자라는 저가 매수 두 번이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동훈 전문가님은 탑으로 현대중공업을 꼽고 계시고요. 조준성 이사님은 대형주를 보시면서도 KG 이니시스를 잠시 얘기 나눠보죠. 자, 반전이 있는 조준성 이사님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날 주식을 살까요? 라고 하니까 외국인 순매수세를 확인하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외국인이 사면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얘기가 그렇게, 그런 논조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수에 있어가지고 30, 40, 50 계속 갈 수 있는데 그 중심의 키가 이제 외국인 순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번 달 내내 봐야겠죠. 이제 큰 이벤트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장세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장세도 그렇고 소위 말하면 이제 묻지마 장세예요. 리비아 사태라든지 무슨 G20이라든지 뭐 글로벌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출구 전략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 고용 지표 해가지고 다음 주 이제 또 중요한 게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하나로 그냥 믹서가 돼가지고 돈이 한쪽으로 새는 기분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가지고 유럽 증시라든지 뭐 미국 증시 같은 거 보면은 코스닥 지수처럼 생겼어요. 모양새가. 고점 찍고 나서 약간 찌글찌글한 모양새고 우리나라는 뒷심을 발휘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게 그쪽을 좀 팔아가지고 일부 이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기조적으로 이제 뭐 신문에 그렇게 나오죠. 뭐 전문가들 그렇게 쓰죠. 이제 경상수지가 좋은 나라 몇 개 해가지고 틈새로 해가지고 그냥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를 찍어서 좀 올리는 약간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지고 시황보다는 어떤 지수보다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그다음 이 묻지마 어떤 보게 되면 얼마만큼 매수할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있어가지고 올해 상반기 외국
기간 순매수 해가지고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대략 9월 초까지 보게 되면 9조 원을 지금 매수해놓고 쥐고 있습니다. 9조 원을. 2013년. 그 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뱅가드가 상반기 9조 원을 팔고 지금 현재 그 물량 이제 정리된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수 기조를 보게 되면 4조 원을 단기간에 이제 많이 샀죠. 그래가지고 지금 1900선을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리는 느낌을 주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똔똔이죠.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간이 잡았던 물량들이 뱅가드가 주로 2000에서 1950에서 많이 팔았고 마지막에 이제 지수 밀리면서 이제 낮게 팔았는데 대체적으로 받았던 물량 가격 생각해 보면 1950에서 2000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제 기간 매도가 이제 나오겠죠. 압박이. 네. 왜냐하면은 계속 2, 3년간 이런 박스권의 어떤 진행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2000, 100 간다, 200 간다, 300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직 이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려면은 딱 하나죠. 묻지 마시고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사들어가는 수. 근데 시장에 써가지고 혼동할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자꾸 순환매라든지 주워먹기라든지 그런 표현을 그냥 저렴한 표현도 써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써가지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0만 주 사든 20만 주 사더라도 이번 주는 삼성전자 수익률이 똔똔입니다. 지난주는 한 4% 올랐죠. 네. 한 4, 5만 원 올랐으니까. 현대차 기존에 가지고 5%입니다. 주간 단위 보게 되면. 와, 지수는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가장 이제 외국인 순매수 활발할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최고죠. 코덱스 레버리지가. 묻지 마시고 보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 용 가다 보면은 이제 힘들어지고. 거기에서 가지고 장세가 괜찮은 게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괜찮은 거죠. 많이 빠진 괜찮은 종목은 다시 탄력을 받을 거고 또 투남에 돌아가고. 근데 기존에 있던 그런 매매는 제가 많이 올해 상반기에 지금까지 계속 유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지고 있던 분들이 본전 내지 아니면은 그동안 팔고 사고 아쉬웠던 부분에 고점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상단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분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장세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집중 안 되는 종목이 조정받을 때 지난주도 제가 삼성 S대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괜찮으니까 LG전자 SK하이닉스 얘기 안 하고 삼성 S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에 집중하시면서 그런 점부터 눈여겨보시면은 괜찮다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파생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지만 네. 외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차별화된 펀더멘털을 보고 들어온다라는 것도 신문으로 많이 보도된다 하셨는데 그걸 아무리 감안한다 해도 최근에 네. 이 매수세, 그러니까 매수 강도가 살짝 떨어지고 난 다음 이번 주 중후반의 매수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면서 파생 쪽에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도 좀 오버스럽게 산다는 거죠 지금. 그 오버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호재가 되는 거죠. 예. 생각지도 않게끔 지금 상반기에 외국인 뱅가드에 걸려 있어가지고 기간이 다 받았는데 상반기 외국인 매수 강하고 지금 하반기는 찌글찌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을 때 지금 안 좋은 약간 어정쩡한 분위기 매수가 들어오고 특히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인데 요 물량이 좀 모아놓은 물량입니다. 저번에 10,000계약 정도 매도 치고 나서 급반전하고 이제 들어왔죠. 네. 그 말은 요거 이제 상반 쪽으로 이제 올리는 세력들이 강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직접적으로 선물을 매수해서 다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선물의 어떤 매수 세력들이 주식도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냥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이건 다시 고점을 향한 그 방향수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선물은 매도보다는 강하게 이제 매수 쪽으로 생각하는 게 낫겠죠. 또 하나 그냥 2판, 4판도 가능하죠. 옵션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1950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1900선도 갈 수 있고 1980, 90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선업에 날게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만 원 기준에 가지고. 진짜 싫어요. 예? 예. 이럴 때 50대 50이잖아요. 제일 어렵습니다. 세뱃돈을 좀 쪼개가지고 한번 세뱃돈을 얘들 한 10배를 줄 건지 아니면 세뱃돈을 반만 줄 건지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찰나가 확률적으로 아래쪽 1900 가게 되면은 그냥 미쳤다고 넣었던 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요. 방언 터지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정동훈 전문가님 주식 살까요? 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 투자자들을 보면 외국인 매수에 취해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주 전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시리아 사태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냐. 9월에 출구 전략 구체적으로 가셔야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나 빠질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추가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본 결과 야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는데 빠지겠느냐? 악재는 모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단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현재 자금을 끊고 매도로 돌아선다. 그러면 악재가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이벤트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FOMC 회의가 아직 남아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FRB 차기 의장에 대한 이슈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리아 사태가 다음 주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악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아직까지는 도사리고 있다. 외국인 매수에 취해서 섣불리 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특히 현대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은 아무래도 실적이 저평가된 종목에 편중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외국인이 사주는 거에 반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내놓고 오히려 경기 민감주, 특히 중국과 유럽 경기 민감주로 꼽히는 철강, 화학, 건설, 기계 이런 쪽의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왜 이렇게 사느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머징 위기가 대두된 이머징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그 국가에서 매도한 자금을 국내 시장에 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한머니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저평가 국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 PER 기준으로 아직까지 8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현대기아차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사고 있는데 국내 환율이 이머징 국가 대비 굉장히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평가된 주식을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외국인이 조금은 강하게 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은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이 본격적으로 조금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는 적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과도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가 조금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조정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하루 당일날 한 2-3% 빠졌다 이런 게 조정이 아니라 이런 조정 하락세가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 저가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준석 이사님은 탄력 있는 대형주를 보자. 지난주에도 삼성 SDI 말씀하셨다라고도 하셨고 제가 듣기로도 현대 하이스코도 추천하셔서 많은 수익을 냈다고 들었는데요. 탄력 있는 대형주를 사실 위로도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 동시만기를 앞두고 1950에서 신규로 산다는 것이 리스키하지는 않나요? 그렇죠. 신규로 사는 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도 같은 전자, 전기라도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종목들은 색깔이 다 다릅니다. 같은 1조 원대 시가총을 갖고 있는데 업종은 다르더라도 1조 원대 그 시가총이 갖는 힘이 있고 그냥 약간 깡통 같은 1조 원짜리 어떤 종목도 있고 지금 그런 차별화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종목을 줄여나가니까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투기적 종목도 좀 움직이는 양상이 보이는데 좋지가 않은데 근데 그런 쪽도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이제 종목별로 하단을 잡거나 상단에서 지그재그 나온 거는 해도 괜찮다는 걸 앞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묻지 마시고 외국인 사는데 언제까지 사는가는 이제 봐야겠죠. 그때까지 확인하는 거니까 순환매 양상이 계속. 그래서 제가 저렴한 표현으로 주워 먹는 개념으로 그냥 욕심내지 않더라도 5% 10%가 그냥 가볍게 나오는 장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신규로 볼게 빨리 말씀드리면 현대제철로 치고 나왔고 포스코가 나왔고 차트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보시면은 오른편이 올봉인데 까만 선이 5개월 평균선입니다. 이게 있어요. 양봉으로. 그 다음에 현대제철. 오늘 한번 뚫고 나왔죠. 그러면서 먼저 올라와가지고 흔들린 애가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요거 이제 또 4만 1,000원 묵은 들어오면은 찍어가지고 4만 5,000원. 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요렇게 또 현대 하이스코 한번 또 집어 넣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눈여겨볼 종목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묻지마 장세에서 통한 아주 쉽게 수익낼 수 있는 또 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특별한 한 종목 공개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전문가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셨지만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매수할 의향은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약간의 조정을 예상하시면서 대형주를 좀 팔자라시면서도 또 어떤 분은 조선주만큼은 더 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앞서 일부에서 나왔었거든요. 어떤 쪽을 좀 조정이 나오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조선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좀 강력하게 매수해보자. 저는 역시,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적으로 이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최근에 외국인 주도하에 뭐 전차 군단이 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 PER 자체가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8배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PER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뭐 위기 국가로 이제 최근에 대두된 인도나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들 PER 보면은 뭐 15배가 넘는 국가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자금을 쏟아붓는다면, 역시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국내 시가총액 1, 2 기업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면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실적 저평가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이 매도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 물량을 기관이 받는 시나리오가 좀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실적 저평가주는 항상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차기에 전차 군단과 함께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워낙 모멘텀이 큰 업종입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어느 업종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와 IT 부품,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기관에서 차익 매물을 근 2주 동안 내놓으면서 중소형 개별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140만 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80만 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상승할 때, 그때 투자자들이 했던 말이, IT는 삼성전자뿐이 없느냐, 왜 관련된 부품주는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불면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120만 원 부분까지 상승하고 나서, 그때 한 2, 3개월 동안 중소형 부품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6개월, 1년 동안 상승한 부분을 중소형주는 한두 달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애플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중소형 개별주,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는 10월, 12,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12월 안에는 한번 시세가 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최근에 자동차주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형 부품주, 중대형 부품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최근 가장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현대중공업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오늘 대우조선해양도 해양 플랜트 수주한 거 맞냐 조회 공시까지 들어간 채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선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알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주가 왜 유럽 경기 호전의 최대 수혜주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내 시장,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유럽발 수출 비중 중에 가장 높은 게 조선업입니다. 단일 업종으로 한 1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럽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서, 조선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여러 조선사, 대형 조선사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탑픽으로 꼽고 싶은 종목은 역시나 현대중공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 경기가 굉장히 작년까지 안 좋았을 때,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박 중점으로 나왔냐 하면은 드릴십, 시추선, 한마디로 LNG선 이런 시추선 위주로 이제 수주가 나왔는데, 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선사는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과 중국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신주선은 상승
상선입니다. 한마디로 뭐 컨테이너 이런 네. 선박이 나오는 것인데 상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수주 모멘텀과 주가 상승이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선주. 예, 그렇습니다. 조선주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2008년부터 이제 조선업황 그리고 해운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짐에 따라서 치킨 게임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 시점에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조선사의 70%에서 80%가 도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공급 과잉이 해소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조선 3사들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지만 사실상 조선사까지 합친다면 50%는 도산했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한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운사도 많이 도산을 했기 때문에 발주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사들의 수주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냐? 예전에 2008년에 굉장히 이제 수주 모멘텀이 컸고 그때 건조한 선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건조한 선박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그만큼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중고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시 신주선을 발주하는 게 오히려 원가율이 더 싸게 먹힌다 네네. 이렇게 판단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상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 상선이 최선호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잠시 차트를 켜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7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23만 원까지 이제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투자자 모임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특히 이제 조선 섹터 애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이제 볼 건 조선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와 같이 이제 수주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주에 따라서 주가가 판가름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주 자체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이미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량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주 모멘텀이 내년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흐름은 괜찮을 것이다. 5년 만에 업황이 돌아왔기 때문에 추세는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일각에서 현대중공업 80만 원 간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현재가 부분에서 음봉에서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역시나 이제 단기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25만 원까지만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장기로 보시겠다 그러면 저는 30만 원까지도 내년까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제가 20만 원으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는데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잡는 이유가 아무래도 글로벌 악재가 대두되면은 뭐 조선주가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은 손절가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중공업 탑픽으로 꼽으신 이유 가격 설명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조준성 이사님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을 같이 좀 쓰세요. 세코닉스 먼저 축하드립니다. 뭐 엄청난 수익을 일주일 만에 거두셨던데 네. 자랑을 더 많이 하셔도 좋고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오신 KG 이니시스 설명 더 하셔도 좋습니다. 세코닉스는 먼저 이번 주쯤 또 계속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거고 KG 이니시스는 자 그림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자 2, 3, 4월 달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6, 7, 8 모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23,000원과 2만 요 사기가 계속 박스가 움직이면 세코닉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월봉 보시면은 빠지더라 걱정 마세요. 이게 크기 때문에 이게 18,000원인데 일단 21,000원 이제 매수해가지고 23,000원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22,500원이든 요정 때리게 되면은 한 7, 8% 짭짤하게 나온다. 그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요, 가격만 다시. 네. 이제 매수 가격은 21,000원에서 21,000원 이하로 쭉쭉 사 들어가시고 22,400원부터는 매도다. 그 말씀을 지그재그가 한 2, 3년 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꺾여 내려가진 않는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급락했어요? 이거 외국인들이 뭐 갑작스럽게 사주기도 해야 하고 그랬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한 20만 주 판 것 같은데 앞으로 그냥 계속 20만 주씩 팔면은 그 월봉 5개월선 18,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다시 또 V자로 튀어 올라오면 내 종목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모아가지고 땡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매매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형주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매매하는 기준으로서 탄력성을 꼽고 계신 것 같습니다. KG 이니시스 얘기 들어봤고요. 세코닉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은 일주일 만에 9% 이상 목표가 도달하셨었는데 지난주 대덕 GDS를 추천하셨더라고요. 짧게 리뷰 한 말씀.
대덕 GDS 지난주 추천했는데 약간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적 매력도를 먼저 부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영업이익 200억 원대는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800억 원대인데,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대덕 GDS는 PER이 아직 5배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140만원까지 안착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중소형 개별주가 시세가 왔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건 역시나 저평가된 대덕 GDS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대덕 GDS는 종목 교체를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끌어가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두 분은 오늘 새롭게 현대중공업과 KG 이니시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시간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정동 전문가님, 조준성 이사님과는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바쁜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내용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쉬지 마십시오.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오니까 이것도 월요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확인하시면 성공 투자 연결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